안녕하십니까, 빌리어네어입니다. 오늘도 1부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 살펴보고요. 2부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달러 차트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리플사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트윗이에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에게 축하한다고 트윗을 보냈습니다. 원래 이런 메시지를 잘 쓰지 않는 사람인데 이례적으로 좀 트윗을 날렸고, 저번 영상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서 선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리 겐슬러가 실제로 SEC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건 게리 겐슬러가 친암호화폐 인사라는 거예요. 한때 대학교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강의도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선임이 됐기 때문에 향후 21년에 비트코인 ETF나 리플 관련 증권 이슈에 있어서 조금은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지 않을까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있을 소송에 있어서도 조금은 유의미한 소식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1000 BTC 이상의 보유 월렛수가 12월 이후로 7.2% 증가했고 1월에서 11월 동안 증가폭을 능가했습니다. 이때까지는 6.7% 정도였는데 최근에 7.2%로 급등을 했어요. 이유는 엄청나게 지금 돈을 풀어대고 있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금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개인 고래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움직임은 초저금리, 무제한 양적 완화로부터 자산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21년도는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해고, 특히 이더리움이나 디파이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에 대한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년 연말까지 지켜본다면 조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사도 전에 기사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리퍼 인베스트먼트에서 BTC 보유량을 90%까지 늘렸어요. 보시면은 리퍼 인베스트먼트는 작년 11월부터 포트폴리오의 약 2.5%인 5억 파운드, 7,500억 원을 비트코인에 할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그 자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자금의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더 큰 가격 상승이 있을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롱숏 비율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4시간 본 기준으로 약간 롱이 살짝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춰서 조셉 영 애널리스트도 이제 BTC가 큰 움직임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지선 34,000불 때 디디고 올라섰지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30,000불까지도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저점을 이제 점차적으로 높여가면서 올라가 줄 것이라고 제가 차트 분석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 랠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그레이스케일의 유입, 코인베이스 유출,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유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 게 이제 서머캡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을 보는 하나의 지수인데, 비트코인 가격을 광부의 수익으로 나눠서 수치화한 지수입니다. 이게 한창 불장일 때는 60까지 거의 50대까지, 최고는 60대까지 치솟았어요. 지금은 어디냐면 20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 의하면 아직은 불장의 초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지금 가격에 2.5배 내지 3배는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굴 난이도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광부 수익도 줄어들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3배지만 연말까지는 3배 이상 상승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 차트 말고도 이런 비트코인은 이 암호화폐고 채굴 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해시 리본 지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서머캡 지수도 있고 되게 지수가 많아요. 그냥 가격 차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지수도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지수를 이용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비트코인을 매도할지 이런 계획도 세워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전 미 재무부 장관이 비트코인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격 등락은 비트코인을 더욱 탄력적이게 보이게 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든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급의 유연성을 고려해서 가격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결국 이 말은 인플레이션의 해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해칭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사도 비슷한 맥락의 기사입니다. 그레이스 스케일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고 있고, BTC만 뿐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다각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에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덜 유입이 됐습니다. 21년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디파이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에 흘러간 자금의 절반만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들어오더라도 더 큰 가격 상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지금 알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조사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간접적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코인이 좋게 보인다고 간접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냥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플립사이드 크립토나 그레이스 스케일 포트폴리오 참고하셔서 알트코인에도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 게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영상에서 항상 설명을 드려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대비해서 알트코인이 너무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간 내에는 알트코인의 큰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부채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JP모건에서 금리가 3% 정도 되면 위기가 찾아올 거다라는 뉴스예요.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왜 불어났죠? 제가 말씀드렸죠. 무제한 양적 완화 때문에 불어났다고. 지금의 주식 상승은 부채를 통한 주식 상승이다. 빚을 내서 잔치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빚이 국내 총 생산의 GDP의 100%를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미국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예요. 이거는 미국의 부채 실시간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이게 부채 캘린더인데, 보시면은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7조 달러입니다. 27조 달러. 거의 한국 돈으로 따지면 2조 달러 2000조니까 27조면 거의 3경이 되는 겁니다. 3경.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이거를 미국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영원히 줄지 않고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줄어들 리는 없어요. 이게 미국이 빚을 갚거나 이럴 리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전 세계로부터 걷어들인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만큼 달러의 가치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줄어든 만큼 뭐가 이루어졌냐? 달러를 쓰고 있는 전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걷어들인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나오는 이 국가의 파워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기를 쓰고 기축통화의 패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거 갚을 수 없습니다. 보시면은 세계 경제 석학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저금리가 축복인가? 아니, 눈덩이 같은 부채가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신화를 깨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가 낮다고 해서 공짜 점심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이것도 한계가 있고 공공부채를 급격히 늘려놓을 수 있다. 그는 국가부채를 계속해서 늘리다 보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수준이 정상 범주에서 멀어질 수 있다. 부채 디플레이션 위기가 커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가 얘기했죠. 미국 정부의 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달러에 대한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독일이 생각이 났어요. 렌텐마르크가 어떤 거냐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엄청나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폐를 찍어내게 돼요. 그리고 금속을 전쟁 물자로 쓰기 위해서 동전을 너무나도 수거한 탓에 소액권으로 쓸 수 있는 동전도 부족해져서 임시지폐를 찍어내서 또 이걸로 보충을 했어요. 엄청나게 무제한 양적 완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렌텐마르크라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자마자 바로 인플레이션이 정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사건이 진행되진 않겠지만 향후 미국이 진짜 이 빚을 감당을 못할 때까지 치달으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점점 찾아온다면 미국은 외칠 겁니다. 달러를 점차 놓고 새로운 기축통화를 얘기할 것이요. 바로 국가 CBDC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뉴스로 이거를 가져왔으면 매트라이프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최대 보험사죠. 투자사이면서 중앙은행 CBDC는 암호화폐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미국은 저는 바이든 행정부 무제한 양적 완화, 현대통화 MMT 이론에 의해서 무제한적으로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채는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부채는 감당하지 못하고 저는 여길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간 벼락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역사적 과오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그 가운데 빌리어네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채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까지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빌리어네어였습니다.